자, 중력에 대한 문제풀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문제부터 쭉 풀어볼 테니까요.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2번. 다음은 물체 A, B, C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A, B, C 중에 조금이라도 중력의 영향을 받았다면 다 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A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중력을 받아서 그런 거죠. A 맞고요. B. 우리 B의 중력에 작용 안 했다면은 이 친구가 던진 공이 위로 쭉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B도 중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C는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지구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지구의 영향 안에 계속 있는 이유도 지구의 중력이 이 인공위성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형 A, B, C 전부 다 해당돼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8번. 이 문제는 방금 위의 문제를 조금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정지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해요? 등가 속도 운동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A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니은 A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이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근데 얘는 운동 어디로 해요? 원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같지는 않죠.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A, B, C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올바르게 설명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은 대기압은 그 위에 쌓인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력이 어떻다? 중력이 커져서 대기압도 어떻게 된다? 대기압도 커지는 것을 의미해요. 기억.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대기압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는 대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밀물과 썰물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 그리고 다른 인력,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디귿 C는 우리 동일한 기체 분자일 때 기체 분자가 좀 더 질량이 작으면 작은 기체 분자, 즉 수소랑 헬륨일수록 더 우주로 날아가기 쉽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설명한 이 디귿이 맞게 돼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7번. 자, 이 문제는 틀리면은 곤란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자, A가 B보다 큰 물리량입니다. 얘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자유낙하 운동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속도는 어때요? 가속도는 G로 갔죠. 질량은 질량은 다르구나. 질량은 중력 물어보죠. 중력은 mg니까 G는 같지만 질량이 달라서 A가 B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사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 거리가 똑같아서 지면 도달 시간은 같아야겠죠? 그러면 시간도 같고 가속도 같기 때문에 V, 지면 도착했을 때 속력은 V는 GT로 서로 같아야 돼요.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아야 되고 지면 도달했을 때 수직 방향의 속력도 같아야 됩니다. 봅시다. 기억. A가 크다 그랬죠. 수평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서로 같다 그랬죠.
단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얘는 가속도죠. 가속도는 서로 같기 때문에 아니죠. 답은 1번. 11번 문제. 얘는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오로지 중력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하는 동안에 중력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중력의 크기는 mg이기 때문에 이 질량이 뭐 낙하하는 동안 줄어들 건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g는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겠죠. 그리고 이 중력의 방향은 항상 상대 물체의 중심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뭐 중력 방향, 중력 크기는 다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고, 지금만 봅시다.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속도 변화량,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등가 속도 방정식에 대해 얘기해주면서 속도 변화량 동그라미 치고 AT에다 동그라미 치고 속도 변화량 쓰기라 그랬어요. A는 가속도, T는 시간이죠. 근데 이 G는 다 똑같다 그랬죠. 즉 가속도는 다 똑같은 상황인데 P랑 Q는 2T, Q랑 R은 T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은 P에서 Q가 2배 더 커야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을 던진 두 물체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수평방향을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에다가 수평방향으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만 추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으로 중력만 적용하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서로 같습니다. B. 수평 방향의 속력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 지면 도달하는 시간은 같을 건데 B가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럼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더 크다. A가 크다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G로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쇄구술 발사 장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쇄구술 발사 장치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쏴주는, 우리가 입력한 그 속력만큼 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이 아래에 있는 표를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일단 이 간격이 0.1초라 그랬어요. 정확한 0.1초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거리를 줄 테니까 너네 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0.1초 동안 0.25초, 0.25m를 갔기 때문에 속력은 2.5m/s구나. 다의 경우에는 0.4를 갔기 때문에 4m/s이구나.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연직 방향은 어떨까요? 수평 방향은 속도 차이가 있는데 연직 방향은 서로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직 방향은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쇄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항상 맞죠? 니은 쇄구슬을 발사한 속력은 나에서가 크다. 아니죠. 다에서가 더 크죠. 디귿. 쇄구슬이 발사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 자유낙하랑 똑같이 생각한다 그랬죠. 수직 방향이니까 똑같이 도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면에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저 17번 문제는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 풀 겁니다. 15번 문제. 얘도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등속 직선 운동이 같이 가미된 문제예요. 자, P에서 Q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했다고 합니다. 10m를 2초 동안. 그러면 P에서 Q는 각각 속력이 둘 다 5m/s의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을 가진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이었기 때문에 R 지점에서도 수평 방향의 속력은 5m/s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게 되는 거죠. 디귿.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었죠. 중력 방향. 근데 운동 방향은 휘웅 포물선 방향입니다.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자,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 마주보던 방향에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똑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같고요. 중력의 방향도 같고요. 중력의 크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동일한 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기억.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그렇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 서로 같습니다.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우리 V는 AT였죠. 근데 A는 G로 같고 T도 같죠? 그래서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 VB는 VA의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VB는 3D만큼 같고 VA는 D만큼 같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3배 더 많이 갔기 때문에 VB의 속력이 VA보다 3배 커야 됩니다. 답은 4번. 15번 문제. 얘는 질량이 똑같은 거 A, B를 하나는 자유낙하, 하나는 수평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A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1초였다고 해요. 그러면 B도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초겠죠. 그 다음에 B가 수평방향 속력이 V였기 때문에 지면에 도착했을 때 수평방향 속력도 V를 가지게 될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봅시다.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죠. 니은.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해야 합니다. 디귿.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1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5번, 20번 문제 두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얘는 발사장치의 한쪽에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 B를 떨어뜨리는데 이번에는 두 번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이 가고요. 나의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서 수평방향을 던진 물체의 속력을 2배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은 나와 둘 다 똑같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낙하 시간에 들어가는 이 기억도 t가 될 텐데 가는 낙하 t초 동안 수평방향으로 r만큼 갔대요. 근데 나는 속력이 2배니까 같은 시간 동안 2배 더 많이 가야겠죠. 그래서 니은에 이 r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억.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같고요. 니은. 기억은 t보다 크다. 근데 t가 t이기 때문에 크다는 건 아니죠. 디귿. 니은은 이 r로서 r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돼야만 합니다. 이어서 20번 문제 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이번에는 A와 B를 똑같이 실험을 하는데 이번엔 B의 속력, 수평방향 속력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우리 단적으로 아파트 6층에서 뛰어냈을 때와 12층에서 뛰어냈을 때 언제가 지면에 닿았을 때 속력이 빠를 거예요. 그렇죠. 12층에서 뛰어냈을 때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낙하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라는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구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 B는 결국 높이는 다르지만 A, B 위치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A, B가 서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B는 수평 도달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0.4분의 1.1을 하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3m/s를 쐈구나. 근데 높이를 달랐더라도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도 수평 방향 속력은 3m/s일 거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더 많은 0.6초를 갔으니까 곱해서 1.8m를 갔겠구나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억.
다에서 낙하하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서로 같죠. 오케이. 기억 보기는 항상 있는 보기인 것 같아요. 이런 쉬운 보기는 시험 문제에 내지 않았습니다. 니은 기억은 1.2보다 크죠? 왜냐하면 1.8이니까.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A의 속력은 다에서와 라에서가 같다.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속력은 V는 G, T라 그랬죠. 왜냐 어디서부터 왔냐? AT에서 왔다. 근데 시간이 낙하 시간이 라가 더 길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라가 더 커야 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 바뀌기 전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바뀌고 난 후에 높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율낙하 운동에서 이동거리는 즉 낙하거리는 2분의 1 AT의 제곱을 해서 우리 첫 번째 다 과정을 통해서 A를 구해서 이 A를 구한 값을 라에 대입시켜서 T 0.6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넣으면은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꼭 참고해서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